코로나19가 국내에서 발생한 지 100일을 맞으면서 시민들도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축된 경제 상황이 제 모습을 찾기까지는 아직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집중 취재했습니다. 코로나19로 만들어진 비대면 비접촉 시대에 발맞춰 문화와 생활 전반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시작되는 황금 연휴가 중대 고비입니다. 정부와 각 지역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원 대상이나 금액 등이 달라 논란입니다. 코로나19로 초중고교와 대학 수업은 비대면 원격 수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리 준비할 틈 없이 적용돼 운영되면서 곳곳에서는 큰 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코로나19 발생 100일 특집으로 전해드립니다. 첫 소식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크게 줄어들면서 시민들도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텅 비어있던 식당과 전통시장에도 손님이 하나둘 돌아오기 시작했지만 아직도 경기는 팍팍합니다. 코로나19 사태 100일째,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권미경 기자입니다. 오늘은 운이 좋은 날입니다. 문을 연 지 2시간 만에 첫 손님을 받았습니다. 한 접시도 못 팔고 빈손으로 들어가는 날도 많다 보니 손님 한 명 한 명이 반가울 따름입니다. 지금은 이거 한 통 끓이면 일주일 넘어도 안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버려요, 한 통씩. 3월 한 달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가게 문을 열었지만 수입은 약 300만 원.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반의 반토막 수준입니다. 월세 90만 원에 식재료와 관리비까지 내고 나면 남는 것도 없습니다. 가게 출근하면 사람이 안 들어오니까 그냥 시간이 무의미해요. 무의미하고 생활 자체가 아무것도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힘들죠. 500년 만에 처음으로 휴점 사태를 맞았던 대구 서문시장에도 다시 반짝 불이 켜졌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줄어들면서 장을 보러 나온 시민들도 부쩍 늘었습니다. 저희들은 많이 이제 확진자가 덜 나오니까요. 많이 소홀해진 것 같아요. 이렇게 뭐 평일에 사람이 보다는 조금 더 많은 느낌. 문제는 아직 소비 심리가 예전 같지 않다는 겁니다. 손님들이 내미는 것도 대부분 현금이 아닌 긴급 생계자금 지원카드입니다. 이마저도 업종마다 벌이가 천차만별입니다. 코로나 카드 때문에 시장에는 사람이 많은데 업종마다 많이 다르고요. 매출이 20%도 안 돼요. 진짜 옷 같은 경우에는 외출을 해야지만 옷을 입잖아요. 그런데 외출을 안 하는 상태에서는 위축됐던 지역 경기에 조금씩 숨통이 트이기 시작했지만 경기가 완전히 회복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미경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곳 중 하나가 바로 여행 관광업계입니다. 일상에서 여행이 사라지다시피 했기 때문인데요. 몇 달째 일이 끊기다 보니 아예 문을 닫는 곳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안수민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국내 여행객을 대상으로 부산 투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무실. 모든 자리가 텅 비었습니다. 대표를 제외한 직원 전원이 휴직에 들어간 겁니다. 지난 2월 140여 건의 예약 취소를 시작으로 석 달째 일이 뚝 끊겼습니다. 지금 그냥 버티는 거죠. 그냥 누가 볼 때는 좀 무식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제 지금까지 이뤄놓은 것들이 있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을 무너뜨릴 수가 없으니까 이제 버티는 거고, 그리고 어쨌든 회사는 존속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직원들은 이제 유급휴직의 형태로 고용지원금을 받는 형태로 지금 일단은 다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해외 여행객 전문 여행사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부산과 경남, 대구 권역에서 외국인 개별 관광객 투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이정민 대표. 최근 3, 4월 벌어들인 수익이 그야말로 0원입니다. 당장 버티기도 힘든데 더 절망적인 건 전 세계적인 코로나 팬데믹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올해 해외로 사업 확장 계획까지 가지고 있었지만 지금은 국내 사업 인력 감축을 논의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직원분들이 이제 8명 있었는데
계속 고용 유지를 처음에는 하려고 했어요. 하려고 했는데 근데 지금 해외가 더 난리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희망이 더 없어져서 직원들한테 공거사지 부분에 대해서 상의를 좀 했습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된 50여일 사이 아예 폐업 신고를 한 여행사도 전국적으로 200곳에 달합니다. 이제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은 없다는 전망 속 중소 여행사들은 생존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네, 코로나19 여파로 경제적인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는데요. 하지만 지자체마다 지원 대상이나 금액 등이 달라서 논란입니다. 지역별로 얼마나 차이가 나는 걸까요? 보도에 장진철 기자입니다. 경기도 포천시는 소득 하위 70% 이하를 대상으로 1인당 40만 원씩, 4인 가정이면 최대 160만 원을 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합니다. 여기에 정부와 경기도 지원금을 합치면 금액은 280만 원에 달하는데 전국 최고 수준입니다. 하지만 인근 의정부시의 재난지원금은 1인당 5만 원씩, 4인 가정 기준 20만 원인데 포천시와 단순 비교하면 차이가 120만 원이나 납니다. 코로나19로 가장 피해가 큰 대구시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당 최대 19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26일 기준 전국 17개 시도 모두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거나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지원 대상과 지원 액수는 제각각입니다. 지자체마다 1인당 또는 가구당으로 나눈 곳이 있고 지급 대상 기준도 모든 시도민부터 소득 수준에 따라 나눈 곳 등 천차만별입니다. 지원 금액도 1인당 5만 원부터 가구당 100만 원까지 차이도 큽니다.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에는 43곳이 정부나 광역시도와 별개로 재난지원금을 마련했습니다. 재난지원금 명칭도 각양각색입니다. 서울시와 대구시는 재난긴급 생계비를 사용하고 경기도와 전남도는 재난기본소득으로, 강원도는 생활안정지원금으로, 울산은 재난긴급 생활비, 부산은 긴급민생지원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29일 회의를 열고 정부가 준비 중인 모든 국민에게 4인 가족 기준 100만 원을 지급하는 긴급 재난지원금을 위한 추경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진철입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은 중국 국적의 30대 여성. A씨가 이번 주에 들린 남구의 한 교회와 확진자 대부분은 신천지 교회와 연관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되자 일반 업무를 잠정 중단하고 코로나19 대응 체제로 전환합니다. 상황이 진정되자 시민들도 조심스럽게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00일이라는 시간 동안 빠르게 안정세에 접어들면서 우리나라 방역 체계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홍승경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홍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방역 체계가 호평을 받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앞서서 주요 일자별로 좀 살펴봤는데요. 하루에 최고 900여 명에 가까운 환자가 나오다가 최근에는 10명 안팎의 환자가 나올 정도로 좀 안정세에 접어들었는데 네. 이렇게 안정세에 접어들기까지 의료진들의 노력과 또 국민들의 협조, 또 방역 당국의 빠른 대처가 만들어낸 결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는 뭐 K-팝을 넘어서 K-방역이라는 말이 좀 이렇게 유명해질 정도로 네. 국내 방역 체계가 좀 우수한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방역 당국 입장에서는 아직까지는 안심하기 이르다는 거죠. 네, 아직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확진자가 줄어들더라도 안심하기는 이르다고 전문가들이 계속 강조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네. 특히 전문가들은 30일부터 5월 5일까지 이어지는 이 황금 연휴가 최대의 좀 방역 고비가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 코로나 100일 동안 우리 사회 정말 많이 달라졌잖아요. 그쵸. 마스크를 쓰고 또 경제 성장률도 크게 떨어지기도 했지만 무엇보다도 시민들이 이
공동체를 생각하는 마음, 또 시민 정신이 무엇보다 강한 방역 체계라는 점을 실감했던 만큼 앞으로도 코로나 바이러스의 종식까지 함께 좀 힘을 모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코로나19 100일을 맞이해서 홍승현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실시했던 고강도 사회적인 거리 두기 대부분 동참하셨을 텐데요. 실제 신규 확진자가 급감하는 효과를 거뒀습니다. 문제는 석가탄신일부터 시작되는 황금 연휴인데 이 기간이 최대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3월 23일부터 2주 동안 발생한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 수는 94.5명. 이어 이달 6일부터 이어진 제2차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에는 27.8명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기 전 2주 동안의 수치와 비교하면 4분의 1로 줄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정부가 최근 한 달 동안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한 결과로 분석됩니다.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사례도 줄었습니다. 감염 경로를 조사 중인 확진자 비율은 1차 기간 5%에서 3.8%로 감소했습니다. 아직 유럽과 미국, 일본 등에서 많게는 하루 수천 명이 확진 판정을 받고 있는 것과 비교되는 부분입니다. 크게 확산될 수 있었던 사례들도 사회적 거리 두기를 이제 고강도로 진행함으로써 적은 규모로 좀 통제되기도 하고 또 종교시설,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집중 관리를 해서 대규모 그런 감염 발생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코로나19 확산세는 한풀 꺾였지만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기간을 5일까지 연장했습니다. 석가탄신일과 어린이날 등 황금 연휴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주의가 더 필요하다는 겁니다. 치료제나 백신이 개발된 게 아니어서요. 언제든지 이 집단 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황금 휴가 기간 동안 가능한 그 외출이나 모임, 외식 행사, 여행 등은 가능하면 취소하시고 가능하면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집안에 잘 머무시는 거가 사회적 거리두기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이달 말부터 이어지는 황금 연휴가 코로나19를 이겨내는 중요한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담미입니다. 코로나19로 우리는 지금껏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비대면, 비접촉 시대, 사회 각 분야에서 새로운 풍조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보도에 이지훈 기자입니다. 텅 빈 관객석. 배우들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무대 위에서 열연을 펼칩니다. 관객석에는 지미집 등 카메라 6대가 설치됐습니다. 배우들은 관객과 눈을 맞추듯 카메라를 보면서 연기합니다. 카메라를 보고 관객이라 생각하고 또 표정, 시선 하나 다 이렇게 또 수정하면서 최대한 잘 보실 수 있게끔 저희가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연극은 인터넷을 통해 생중계됩니다. 눈앞에서 배우를 직접 보듯 표정이나 몸짓 하나하나가 생동감 있게 전달됩니다. 감염 예방을 위해 도입된 무관중 생중계. 코로나19로 높아진 문화예술의 문턱을 낮췄습니다. 코로나19가 만들어낸 또 하나의 이색 풍조, 온라인 결혼식입니다. 신랑, 신부 입장하겠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양가 부모님은 각자의 집에서 이 장면을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고 어머니 아버지를 보니까 옷을 아주 편안하게 입고 계십니다. 신랑 신부의 친구들도 온라인으로 축하 인사를 전합니다. 너무 특하고 이게 왜 내가 노래하지? 신개념 온라인 결혼식. 가능할 수 있겠냐는 물음표를 감동의 느낌표로 바꿨습니다. 교회 예배도 달라졌습니다. 서울의 한 대형 주차장. 단상에 선 목사의 찬양 인도에 신도들은 차 안에서 박수를 치고 손을 들며 따라 부릅니다. 이른바 드라이브인 예배. 500여 대의 차량, 2천여 명 가까운 사람이 한자리에 모였지만 사람 간 접촉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네, 이렇게 드라이브인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너무 감사해요.
지금껏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비대면 비접촉 시대. 이색적인 아이디어와 정보통신 기술이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초중고교는 물론 대학까지 원격으로 수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리 준비할 틈도 없이 미래 교육을 앞당기고 있는 비대면의 시대. 달라진 교육 현장의 모습과 또 남은 과제를 고정민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텅 빈 초등학교 교실에 홀로 앉아있는 선생님. 모니터를 통해 학생들의 출석 여부를 확인하고 곧바로 수업을 진행합니다. 코로나19로 온라인 개학이 시작되면서 원격 수업에 나선 겁니다. 앞으로 어떤 걸 실천하고 싶어요? 정직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남에게 거짓말로 속이지 않고 싶어요. 수업 초기만 해도 오류가 잦아 학생과 교사, 학부모 모두 불만이 많았던 온라인 수업. 이제는 여러 번의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좀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시스템도 잘 구축된 게 아니고 저희들도 경험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행착오도 있었는데 교사 연수라든가 이런 것 등을 좀 통해서 많이 안정이 된 것 같습니다. 교육부가 4번의 연기 끝에 온라인 개학을 결정했습니다. 전국에서 원격 수업을 받게 되는 학생들의 수는 모두 840만 명. 예기치 않게 시작된 수업 방식에 큰 혼란이 생기면서 공간의 제약을 넘어선 원격 수업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현재 원격 수업은 내용이 부실하다거나 단방향 수업 비중이 여전히 많아 학습 효과가 낮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원활한 원격 수업을 위해선 적극적인 장비 투자와 다양한 콘텐츠 개발이 필수. 정부의 지원도 중요하겠지만 교사들의 역량을 키우는 교육과 양성 체계에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게 교육계의 시각입니다. 이제 우선은 그 콘텐츠나 시스템이 갖춰져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이제 그 중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선생님들이 그 원격 수업에 대한 어떤 마인드나 그리고 또 훈련이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갑자기 닥쳐온 코로나19로 원격 수업 시대를 맞은 요즘. 교육 패러다임이 전통과 IT 기술 사이에서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민입니다. 대형 감염병에 미리 준비하는 일은 여전한 과제입니다. 의료계와 정치권, 시민들도 지역 의료 체계를 손봐야 한다는 데는 공감하지만 전문 병원 확충에는 여러 고민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이세진 기자가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코로나19가 남긴 숙제 중 하나는 감염병 전문 병원입니다. 감염병에 보다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인데 정부도 여기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이미 중부권과 영남권 한 곳씩 감염병 전문 병원을 세우겠다는 계획도 내놨습니다. 하지만 이런 정부 계획에도 감염병 전문 병원은 여전히 뜨거운 감자입니다. 두 권역 외에 다른 지역에서도 필요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국제공항과 항만이 있는 인천에서는 더 민감한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감염병에 대응할 공공의료기관이 더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가 하면 이번에야말로 인천시가 공공의료를 위해서 한번 직접 나서보는 것은 어떨까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천의료원도 지금 동구에 하나 있는데 300만의 시민들의 공공의료를 체계화하기에는 역량이 많이 부족하지 않은가. 지자체 역시 인천에 감염병 전문 병원을 건립할 수 있게 도와달라며 정부 지원을 요청해왔습니다. 하지만 막대한 예산을 들여야 하는 상황에서 필요하다고 무작정 늘릴 수도 없는 노릇. 시민들의 생각도 제각각입니다. 아무래도 감염 환자가 좀 들랑거리고 그러면 좀 안 좋은 점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런 병원이 있으면 좋은 점도 있고 내가 만약 걸렸을 때는 빨리빨리 대처할 수 있다는 거 그거예요. 인천 시민으로서는 안 생겼으면 좋겠지. 여러 사람을 좀 옮겨서 그런 식이 이제 되잖아요. 그거 되면은 그걸 방지역에서 앉았으면 좋겠다 이거지. 인천뿐 아니라 강원과 전북에서도 감염병 전문병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필요하지만 어디까지 또 얼마나 필요한지에 대한 고민은 더 큰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코로나19 발생 100일을 맞아 특집으로 준비한 헬로티비 뉴스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